마지막 챕터 수학적 귀납법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열의 귀납법 전기부터 차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55페이지입니다. 수열의 귀납법 정의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생명력 교수님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관계식이 있다고 칩시다. A1이 1이고 뭐 AN 플러스 1이 3AN, N은 1, 2, 3.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등차 수열, 등비수열 처음 정의할 때 관계식으로 쌤이 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식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교과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관계식에다가 이제 n에 1, 2, 3을 넣어주니까 A1은 나와 있었고 A2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A2는 n에 1 넣었으니까 3A1이고 3인 걸 알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A3, A4 하나씩 n에 1 넣어주면 각 항이 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 이렇게 적당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 수열의 각 항들이 정해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항을 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처음 몇 개의 항과, 여기서는 첫 번째 항만 줬죠. 이유타는 여러 개의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수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납적 정의로 줬을 때도 일반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박스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 장을 주어지고 시작 포인트죠.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열을. 그래서 시작과 규칙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옛날에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점화식이라 불러서 점화식. 마치 불 붙이면 그 다음 불로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도미노처럼. 그래서 처음에 불을 붙여주고 일정한 규칙을 주어지면 그 다음 불도 어떻게 불이 붙여지는지까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졌던 의미입니다. 지금은 쓰진 않는 용어고요. 지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금 A1이 2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3N과 같이 주어진 수열에서 A4를 구하라 했어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그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을 궤차수열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빠진 내용이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제시되고 일반적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4를 구하려면 A2하고 A3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4는 n에 3을 넣었을 때 A3 더하기 9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A3은 모르니까 다시 A3을 구합니다. A3은 A2 더하기 2 넣었으니까 6임을 알 수 있죠. 근데 A2도 아직 몰라요. 다시 A2를 구합니다. A2는 A1 더하기 3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얘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2니까 5고, 그럼 얘가 5니까 11이고, 얘가 11인 걸 아니까 11 더하기 9는 20임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줬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례대로 항을 대입할 수 있고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첫 장이 A고 공차가 D일 때 이렇게 줬을 때 공부했던 것들이죠. 똑같이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일 때 이렇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항이 1로 주어지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3이다. 그래서 A1, 2, 3일 때 A31을 구하라 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모르는 규칙이면 31번째까지 좀 나열해 보면서 중간에 규칙을 찾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관계식은 등차, 등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차수열로 문제를 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3이란 것은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3을 일정하다. 즉 얘가 뭐다? 공차다. 첫 번째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쓰면 an은 공차가 몇이니까? 3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쓴 거 쓸게요. a1 더하기 n-1d. 3n이고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31번째 항을 넣어서 구하는 거죠. 31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네, 93이죠. 93 빼서 1 빼니까 9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A1이 2고 AN 플러스 1 OAN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얼마다? 5다. 그래서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31번장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A31은 요거 A31입니다. 다시 쓴 거죠. 이거 죄송합니다. AN이고 이거 A의 N이고 지금 A의 31을 구한 겁니다. 선생님이 표기를 잘못해서 다시 정정했습니다. 자, 이거 A31은 30을 넣었으니까 2 곱하기 5의 30제곱입니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 교육과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배웠거든요. 일반항도 구하고 공부했지만 우리는 규칙성 발견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2AN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1, 2, 3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자, A2는 1을 넣었으니까 2A1 더하기 1. 즉 계산하면 바로 3임을 알 수 있는데 규칙을 발견하려면 3으로 쓰면 안 되고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2 더하기 1을 써볼게요. 이게 1이니까 그럼 A3은 2배의 A2 더하기 1이다. 다시 보면요. 그 전항, 이 앞에 항에다가 2배를 넣는 거니까 2에 2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1 더하기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A 네 번째 항은 그 직전항에 2배를 하고 더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들어오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러면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규칙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규칙일까요? 네, 그렇죠. A의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4가 있을 때 3부터 시작했으니까 2의 n-1, 2의 n-2에서 1까지 가는 합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10번째 항은 A 2의 9, 2의 8, 2, 1 이렇게 가능하고 이 등비수의 합이니까 2-1분의 첫 번째 항 1이고 항의 개수 10개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1023이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있어서 쌤이 한 번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전교육과정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2AM 플러스 1이다. 적당한 수를 양변에 더하면 적당한 형태가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쌤이 양변에 1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1이니까 2잖아요. 그럼 2로 묶어주면 A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얻어낼 수 있냐면 AN 플러스 1에 1 더한 거 AN 더하기 1, 즉 이 네모 칸으로 채워진 것을 하나의 수열로 보면 이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즉 내가 얘를 BN 플러스 1로 두고 얘를 BN을 두면 B의 n 플러스 1이 2BN이니까 BN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BN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 플러스 1은 BN이니까 1만 넘겨주면 AN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도 풀어보시고 답 맞춰볼게요. 네, 한번 풀어봤죠? 자, 좀 허무했죠? 왜냐면 1, 2, 3n을 넣어봤을 때 값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2를 구하고 싶다 하면 A2는 2분의 1에 A1 더하기 1인데 이게 2를 넣어주면 이게 나옵니다. 자, A3는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A2 더하기 1인데 역시 값이 똑같으니까 2 나오고 이렇게 쭉 가게 되어서 결국 10번째 항도 2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57페이지 탐구융합인데요. 여기는 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 많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수열에서 고난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에 설명 날리고요.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어느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서로 악수를 한다. 다음 규칙을 따른다고 한다.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반드시 악수한다. 자, 그래서 보면 N쌍의 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N명이 있는 거죠. 부부가 2명을 한 쌍을 보니까 총 이루어진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 하자. 그러니까 AN은 이제 N쌍의 부부가 모였을 때 총 악수를 한 횟수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1을 구하라 했어요. A1은 한 쌍의 부부가 있죠. 따라서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기 때문에 A1은 0입니다.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A2는요. 이건 그림 그려볼게요. 두 쌍의
부부가 있죠. 이렇게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수가 총 몇 번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악수를 해야겠다면 동그라미끼리 같은 부부, 세모끼리 같은 부부니까 악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악수 총 몇 번 하게 되겠습니까? 4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2는 4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n쌍의 부부가 악수한 다음에 한 쌍의 부부가 더 왔다. 즉 an 플러스 이제 n 플러스 1쌍이 왔을 때 an과 an 플러스 관계식이 무엇일까를 물어봤어요. 이제 수학이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좀 약간의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이제 원래 속담에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수학은 하나를 알면 n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어려울까봐 좀 힘들 수 있는데 AN이 뭐냐면 이미 n쌍의 부부가 다 악수한 상태, 그러니까 m쌍의 부부가 모였을 때 악수한 횟수입니다. A의 n 플러스 1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별표라는 새로운 쌍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부부가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자, AN은 지금 2n명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부부는 2명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부 이렇게 해서 n쌍의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별표 부부가 왔을 때 각자 이 별표 한 사람이 이렇게 2n명을 다 악수를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총 2n번 한답니다. 얘도 똑같이 2n번 할 거예요. 그래서 총 한 쌍이 추가되면 그 전보다 4n번을 더 해야지 an 플러스를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은 그 전 항에다가 4n번의 악수를 해야 한다. n은 1부터 쭉 갖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수열의 기념적 정의에 대한 식입니다. 자, 밑에 문제가 있죠.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설명 맞춰볼게요. 탐구 문제는 위에 거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n명의 회원이 모였을 때 이제 총 악수의 수를 an이라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면 A1이라 할게요. 한 명에서 혼자 악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A2는요. 2명이니까 악수 한 번 이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쭉 가는 형태고요. n명이 모여서 이미 악수 an번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an이 있는데 an 플러스 되려면 한 명이 더 온 거잖아요. 한 명이 더 왔으면 나머지 n명하고 다 악수를 한 번씩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n 하면 an 플러스 1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요식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이고 반드시 n은 1, 2, 3이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 명시해줘야 됩니다. n에 뭘 대입할지. 그래서 A10을 구하라 했으니까 10명이 악수한 거니까 여러분 뭐 이 관계식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또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요. 그쵸? 왜냐면 n명이 이렇게 있는데 뭐 n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악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잇는 건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NC2의 개념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악수한 거는 10명 중에 2명 뽑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악수에서 나오겠죠? 이건 어떻게 풀죠? 2분의 10 곱하기 9 해서 4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